학교 지구과학 1 어디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리학 고등학교 통합과학부터 해서 물리학 1, 2 그리고 화학 1, 2 생명과학 1 그리고 지금쯤 생명과학 2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이번엔 같이 한번 지구과학 1 한번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진짜 지구과학 꽤 생명과학이나 화학보다 더 좋아했던 과목으로서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꽤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차근차근 지구과학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처음 나눌 내용은 생명과학 지구과학 하면은 생명과학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이 자꾸 입에 붙네요. 지구과학 계속 가장 맨 처음 얘기하는 거는 지구 시스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했었는데 지구계라고 하는 지구 시스템, 그 안에서 지권, 수권, 기권 그리고 외권, 생물권이 있었어요. 맨 처음 알아볼 내용은 직권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판구조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구조론, 맨 처음에 판구조론 얘기했던 거는 백에너의 대륙이동설 얘기했는데요. 고생대 말기부터 중생대 초기까지 초대륙 판기하가 존재했고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백에너가 주장합니다. 대서양 양쪽 대륙의 해안선의 굴곡이 유사하고 고생물의 화석 분포가 이어지며 고생대 말 비하 퇴적층의 분포와 빙하 이동 흔적 분포가 또 이어지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었는데요. 대륙의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이 내용은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홈스가 멘틀 대류설을 제창하게 되는데 지구 아래에 멘틀이 열대류를 하면서 이 대류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대륙 상승부는 대류 상승부는 대륙 지각이 분리되며 새로운 해양이 생기게 되고요. 하강부는 산맥과 해구가 생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을 더욱더 뒷받침한 두 가지 발견이 있는데요. 두 가지 기술 발전과 발견이 있는데 해저 지형 탐사, 해령 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해수면에서 해저면을 향하여 발사한 초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음양 측심법이 개발되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해저 지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저 확산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멘틀 대륙 상승부인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되며 해구에선 오래된 해양 지각이 멘틀 속에 섭입되어 소멸된다는 해저 확장설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과 심해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것을, 연령은 더 많아지고 두께는 더 두꺼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섭입대 베니오프드에서의 진원 분포가 대륙 쪽으로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줄무늬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가 열곡과 나란하다는 것을, 그리고 대칭적이라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게 되죠. 그 이후에 웰스는 변환 단층을 발견하면서 해령 열곡과 열곡이 어긋난 구간의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명명하면서 또 새로운 또 지형이 또 발견되고요. 또 그 지형을 토대로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화산활동, 지진, 마그마 생성, 습고산 산맥 생성 등의 지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판구조론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질시대의 대륙 분포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먼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지구 자기장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구는 내부에 막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커다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구 갖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우린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나침반 자침의 N극,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복각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북극이 아닌 곳에서 나침반을 재봤어요. 그럼 나침반이 양옆으로 회전만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살짝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각도를 우리는 복각이라고 하고요. 자북극에서는 플러스 90도. 자북극은 무엇이냐? 지자기 북극을 얘기하는데요. 지구 자기장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극은 지리상 북극으로서 지구 자적축과 북부 항구의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지구 자기장을 지구 중심에 놓인 커다란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했을 때 막대 자석의 S극 방향축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은 꼭 이 지리상 북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자기 북극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북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북극에서는 복각이 플러스 90도, 자기적도에서는 0도, 그리고 자남극에서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N극이 반대 방향을 가리킬 테니까요. 지자기 북극과 지리상 북극이 일치한다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위도와 비례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질 때 자석 광물이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그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당시 자화된 방향은 그대로 보존되는데 우리가 이걸 잔류작이라고 해요. 이 잔류작의 방향을 통해서 암석이 생성된 위도와 지자기 북극의 위치를 그 당시 위도와 북극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평균한 지자기 북극 위치는 지리산 북극의 위치랑 같습니다. 지질 시대 동안 지리산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하여서 대륙의 과거 이도를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화성암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보면은 얘네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5억 년 전에는 1억 년 전보다 더 많이 어긋나 있네요. 대륙 이동을 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이 방향으로 대륙은 분포되었겠죠. 약 12억 년 전에는 초대륙 로디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8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다시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되었고 중생대 초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역시 이 판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남반구에 있던 인도 대륙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신생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의 산맥을 형성하게 된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산맥을 이루거나 초대륙을 이루거나 또 분리되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예상을 했는데요. 판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어요. 아주 느린 속도지만 끊임없이 운동하다 보니까 대륙이 분리되었다가 합쳐져서 초대륙을 이루기도 하고 또 분리되었다가 모이는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이 판 이동의 원동력 멘틀 대류가 되겠는데요. 멘틀은 고체입니다. 하지만 연약권은 유동성을 띠고 있고요.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로 인해서 대류가 일어나게 돼요. 연약권 위에 놓여 있는 판은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멘틀이 대류가 상승합니다. 상승류에선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면서 양쪽으로 확장되는 경계로서 해령이 대표적인 지형이 될 거예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으로서 해령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하강류에선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져요. 판들이 가까워지면서 충돌하거나 한 판이 다른 판 아래 섭입하면서 소멸되는 경계로서요. 해구가 대표적인 지형인데요. 오래된 해양 지각이 멘틀 속을 침투하여 소멸되는 곳으로서 침투하는 판 자체의 무게가 판 전체를 잡아당기는 힘으로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대류가 일어나고 상승과 일어나고 하강이 일어나고 이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 속도 차이에 의해서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판이 수평으로 미끄러지면서 어긋나는 경계로서 변환다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멘틀 대류를 가지고 이 플룸이라고 하는 또 물질을 가지고 이 판 구조론을 판의 원동력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플룸의 상승과 하강으로 지구 내부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플룸. 아까 멘틀이라며요. 플룸이요? 플룸은 무엇이냐? 잠시만요. 자, 판 구조로는 기본적으로 암석권이라는 판의 움직임이 다른 반면에 플룸 구조로는 그 내부에 멘틀 아래 연약권에서 플룸이 있다고 하여 그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자, 차가운 플룸.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한 판이 상승 하부 멘틀 경계 부근에 쌓여 있다가 멘틀과 외 경계 쪽을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주변보다 온도 낮고 진입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뜨거운 플룸은 차가운 플룸 멘틀과 외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일부 멘틀 물질이 상상하면서 생성되는데요. 주변보다 온도가 높고 지진파 속도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저기 지진파 속도가 높아진다 옆에 화살표는 오타네요. 잘못 그렸어요. 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생성된 마그마로 인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데요.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 경계에 상승하기 때문에 판이 이동해도 열점의 위치 변화가 없습니다. 고정된 열점에서 오랫동안 마그마가 분출되는데 그 결과 용암대지, 화산성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열점이 바뀌지 않더라도 위에 판은 움직이더라도 열점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위에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화산섬이 연속해서 만들어져 일정한 배열을 보이기도 해요. 화와의 열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자, 판 구조론 좀 더 알아볼게요.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지구 내부 온도와 압력이 그곳에 존재하는 물질을 용융시킬 수 있는 조건이어야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요.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륙지각이 용융되거나 압력이 감소하여 멘틀 물질이 용융되거나 이때 압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물질이 상승하기 때문에
혹은 상승하는 이유로 인해서 혹은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마그마는 SiO2 함량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이따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무암질은 52% 미만을, 유문암질은 63% 이상을 얘기하고요. 현무암질은 온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온도가 높고 점성이 작은 반면에 유문암질은 온도 낮고 점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네요. 마그마의 생성 장소,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함에 따라서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용융점이 낮아진다는 거죠. 부분 용융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요. 열점은 멘틀 물질이 상승합니다. 압력이 작아져요. 역시 부분 용융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섭입형 경계는 여러 가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요. 섭입하는 해양 지각에서 빠져나온 물이 영향권을 유입됩니다. 물이 유입된다는 것은 용융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요. 마그마가 생성하면서 대륙 지각의 일부를 가열시켜서 또 유문암질 마그마를, 그러니까 지각을 또 용융시켜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기도 하고요.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가 둘이 혼합되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변환단층이나 습곡상층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자, 지구 내부에 생성된 마그마가 지표나 지하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얘기하고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거나 지표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냉각되면 결정을 형성하지 못한 유리질이나 결정이 작은 세립질 조직이 되고,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천천히 냉각되면 결정이 크게 성장한 조립질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겠는데요. 화학 조성에 따라서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SiO2 함량이 적으면 염기성암, 그리고 많으면 산성암. 선생님 옛날에 배울 때는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보다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을 배웠어요. 색이 현무암, 암성암, 유문암이 아니라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로 배웠었는데, 마그마랑 암석을 분리해서 요즘엔 또 배우고 있네요. 염기성암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적고요. 색은 어두운 반면에 밀도가 큽니다. 화산암, 세립질인 화산암은 대표적으로 현무암과 염기성암에는 현무암이 있고요. 심성암으로는 조립질이고, 냉각속도가 느린 심성암에는 반려암이 있네요. 중성암은 52%와 63% 사이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졌고요. 색과 밀도 중간이고요. 냉각속도 빠른 세립질, 즉 화산암, 암석으로는 암산암, 그리고 심성암, 암석은 섭로감이 있네요. 산성암은 SiO2 함량이 높고 많고 색이 밝은 반면에 밀도가 작습니다. 냉각속도 빠른 세립질, 즉 화산암, 암석 중에는 유문암이 있고요. 심성암, 암석에는 화강암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조화음 광물이 있는데요. 조화음 광물, 암석을 이루는 광물들 중에 가장 많이 있는 암석 광물들로서 유색 광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색이 어둡습니다. 보시면은 염기성암에는 휘석과 갈란석, 그리고 갑선석, 흑모 같은 유색 광물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화산암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이 있고요. 신생도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급속 냉각과 수축으로 인해서 주상 전리가 발달하기도 해요. 심성암, 북한산, 설악산, 울산 바위 등이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중생대 화강암이 융기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팽창으로 인해서 환산전리가 발달되기도 합니다. 이 주상전리, 환상전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판 구조론 얘기하면서 마그마에 대한 얘기까지 굉장히 깊은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 물질들이 쌓이는 퇴적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질시대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도록 할게요. 첫 시간부터 참 내용이 많네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계속 이어진 내용들이 많고, 고등학교 때 통합과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이어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1 첫 시간이었는데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